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낮에 운전하는데 정말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더운 초여름 날씨였는데요. 얼음 동동 띄운 음료수가 한 잔 생각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요, 여전히 유럽발 재정 위기 속에 또 한 차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긴축 예상 조정에 실패를 하면서 최고 신용 등급이 지금 내줄 수도 있겠다. 네덜란드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을 빼나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얘기들이 들리지만 이렇게 불확실해서 시장이 위축돼 있을 때가 투자의 적기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오늘 센 투자 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안전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613번 전화로 문의를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레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SL입니다. 예, 국가대표 램프업체의 2차 성장기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SL은 생산 능력 확대로 성장성이 제고되며 현대차그룹의 비약적인 성장과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산업의 빠른 회복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생산 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SL의 램프 생산 능력은 기 확정된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755만 대에서 2011년 884만 대로 17.1% 증가했으며 2012년 추가 증설로 954만 대까지 확대돼 외형 성장세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SL은 성공적인 고객다 변화로 리스크 요인이 축소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사 대비 10에서 15%의 가격 경쟁력 우위와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 일본 대지진 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 재구축으로 글로벌 5위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 하락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11년 69%에서 2015년 52%로 하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LED 램프의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장기 성장 전망이 밝으며 LED는 크기가 작아 디자인 면에서 우수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품질 및 성능 차이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디자인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ED 램프의 높은 가격 때문에 고급차 위주로 적용되었으나 LED 칩 가격 인하로 LED 램프 적용 차량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서 향후 LED 램프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균형 있는 지역별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탠리 전기와 기술 제휴를 시작으로 세계 우수의 글로벌 부품업체와 중국 완성차 업체인 상해 회중기차와 둥펑과의 합작 및 해외 직수출을 추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현재 국내 생산법인 6개와 중국, 미국, 인도, 유럽에 생산법인 6개, 판매법인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가속화와 리스크 요인 완화 등을 근거로 목표주가 2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포트는 NH농협증권에서 발간한 대우건설입니다.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대우건설은 2012년 1분기에 2,500가구 내외를 분양한 상황으로 연간 기준으로 2만 가구 이상을 분양할 수 있을 전망이며, 대우건설은 2012년에 27,73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택 분양 관련 매출은 주택 부분과 건축 부분으로 나누어서 매출로 인식되는데, 아파트는 주택 부분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건축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2011년부터 늘어난 오피스텔 매출이 주택 부분 매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주택 부분 매출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건축 부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 매출은 2012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우건설의 신규 분양주택 분양계약 금액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조 원 내외였지만 2011년에는 4.4조 원 내외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도 동사가 예정대로 분양한다면 5조 원이 넘는 수준이 될 전망이며, 분양계약 금액은 2년 6개월 이내에 매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주택 매출은 더불어 대우건설의 해외 매출의 공동 구성 변화로 2011년부터 해외 부분의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경쟁력을 보유한 발전 플랜트와 LNG의 매출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저조한 기존 화학 플랜트 매출이 종료되면서 100%가 넘던
매출 원가율이 90%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과 같은 80% 중반의 원가율을 보일 가능성은 낮지만 경쟁력 있는 공종의 매출 확대로 향후에도 매출 원가율은 90% 수준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재무구조 개선 효과로 영업외 부분의 개선이 확연하게 나타날 전망이며 이와 함께 자금 조달 금리도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서 2014년부터 영업외 부분에서 순금융이익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2011년 산업은행의 유상증자와 함께 대한통운 지분과 비영업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차입금이 감소하면서 영업외 부분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기존 A0에서 A+로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자금 조달 금리도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주택 부분 매출이익 증가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13,5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대상입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대상의 2012년 연결 매출액은 13.2% 증가한 2조 4,500억 원, 영업이익은 19% 개선된 1,220억 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별도 기준 대상의 영업이익은 14.3% 증가한 1,07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 안정, 장류 부분의 실적 개선, 원달러 환율 안정을 감안시 보수적이며 회사 측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회사의 영업이익은 2012년 142억 원으로 73.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며 자회사의 영업이익 개선의 원인은 적자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F&F의 흑자 전환과 원가 개선을 통한 베트남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신제품 홍초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대상 재팬의 매출 성장 때문입니다. 대상 F&F가 배추 가격 안정 등으로 2012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 MSG 법인의 실적도 전년 대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제품 홍초의 일본 내 판매 증가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마련되었고 식자재 유통사업 부분은 대상의 국내 유통망 확대에 필수적이며 2012년 1분기 별도 기준 대상의 매출액은 12% 증가한 3,6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 성장의 원인은 홍초 등 신제품 매출 호전과 주력 제품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가격 정가력 유지, 신규로 강화되는 식자재 유통사업의 성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F&F의 신성 육가공 사업 부분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2012년 2분기 이후 매출 성장률은 더 확대될 전망이며 옥수수 투입 단가 부담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2012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24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대상 본사의 영업이익은 옥수수 가격이 안정되는 2012년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구조 개편에 따른 자회사 실적 개선은 연중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23,5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향후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죠. SL 대우건설 대상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서울경제TV의 정양환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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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영화학을 조금 오래 갖고 있는데요. 삼영화학이요? 예. 삼영화학을 얼마에 몇 %나 사셨습니까? 5,000원에 30% 샀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진단을 받았었어요. 요즘 이제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흘러내리는데, 보면은 펀더멘탈에는 큰 이상이 없고, 회사는 꾸준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것 같고,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악재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센투자플러스로 문의를 하셨었어요. 그때 전문가께서는 삼영화학 혹시 손절가를 얼마로 정해 주셨었나요? 손절가를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예. 네, 삼영화학이 이제 워낙 좋은 회사로 저도 알고 있고 전문가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믿고 회사를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손절시는 이미 놓친 것 같고요. 예. 5천 원에 이제 그때 막 저가로 생각하고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가 생겼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삼영화학 말고 다른 종목들도 들고 계신가요? 예, 그거 말고 이제 대우건설,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갖고 다른 종목들 수익은 좀 어떠세요? 뭐 지금 뭐 한 종목만 좀 수익 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꺾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삼영화학같이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큰 걱정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좀 빠져서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태식 전문가님과 함께 삼영화학을 봐드릴 텐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손절가 대응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손절가를 정해주신다면 이번에는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번에는 어떤 이유로 이 가격대 매도를 하셨는지 혹은 그 가격대 또 더 사셨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또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예.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보니까요. 예. 물론 뭐 전문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전저점까지 이제 와서 바닥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주가 수준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수준인지도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같이 좀 봐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삼영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뭐 나쁜 회사가 아닌데 산업용 필름하고 또 컨덴서용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죠. 현재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빠지게 되는 동기는 중국 업체의 그 산업용 필름 부분에서 저가의 필름이 출하가 되면서 삼영화학이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좀 노출되고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삼영화학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콘덴서 필름 부분은 뭐 아주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또 중국에도 진출을 해서 중국 시장도 앞으로 공략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빠지게 된 동기는 어떤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시청자님께서 거의 다 빠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는 뭐 거의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시장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여태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주가에 비해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현재 어찌됐든 유럽 재정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락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일단락 돼야 심리가 살아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 앞전에 종가 기준으로 4,000원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만약에 4,000원이 깨지면은 이 밑에가 장기평선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480일입니다. 480일은 2년의 2평인데 그 자리는 앞전에 상한가 이후에 또 상한가를 쳤던 그 자리입니다. 그죠? 그 자리가 3,800원인데 사실 제가 5,000원에 사가지고 3,800원을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또 시청자님께서 손절가가 크거든요. 1,200원이면은 5,000원에서 한 20%가 넘는 손절가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또 손절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한번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3,800원을 종가로 넉넉 잡고 깬다면은 일단은 다시 사더라도 3,800원을 최종적인 어떤 지지라인으로 보고 이 자리가 깨진다면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다시 여기를 회복을 했을 때 장기평이죠. 480일을 회복을 했을 때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충분히 또 빠졌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단기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더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전문가님의 의견도 4,000원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 3,8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이번에는 메모를 좀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화학이었고요. 오늘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도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한화케미칼 문의하신 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을 29,0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들고 갈까요? 매도를 할까요? 전망해 주십시오. 105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풀어주십시오. 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단기적인 바닥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은 아무래도 좀 종목이 갈 수가 있다. 또 그리고 좌회사 이제 하나솔라온이 아무래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했지만은 수급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 쪽에서 지금 이제 매수가 좀 연속 한 2, 3일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지금 29,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한 29,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7,000원짜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7,000원까지 가파르게 오른다면 여기에 이쪽 부분에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좀 돌파한다면 한 3만 원까지 보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27,000에서 3만 원 구간을 정도 보시면서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밑으로 좀 보면요. 저는 손절가를 하방 쪽으로 본다면은 한 2만 한 5천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만 2천 원 정도, 2만 1,000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수급만 봐도 괜찮다 이렇게 흐름은 하방 쪽으로 급작스럽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만 1,000원에서 한 2만 2천 원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850 하나님께서 JW 중일신약 문의하셨군요. 7,85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해 주십시오.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손실이 많이 나셨네요. JW 중일신약. 보통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JW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포 치료제 부분이 있습니다. 간암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를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주가에 그 반응을 하면서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실질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감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기대감이 충족이 못 되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면 길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짧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신약이 개발됐을 때 그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나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현재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한마디로 긍정적인 어떤 신약이 개발이 됐다는 아직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가시화돼야 될 걸로 보고 요즘에 주가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아마 주가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랫동안 그런 어떤 그 세포치료제를 개발을 해왔고 그런 부분이 곧 가시화가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가져가시고 좀 중요한 자리를 직전 저점을 좀 깨서 좀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하락폭에 대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 7,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바로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호남석유 들어와 있는데요. 호남석유를 35만 7천 원에 사셨습니다. 40%를 가지고 계신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장기로 가져가면 괜찮을 수 있을지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예. 네, 뭐 지금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대형주 치고는 오늘 좀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학주들이 오늘 좀 빠졌는데요. 그 이상으로 좀 빠졌습니다. 자,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 저점을 좀 이탈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위험스럽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중국 모멘텀 쪽에 좀 봐야 되는데 중국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좀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간다라는 뭐 그런 종목이지만은 실제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중이 40%인데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저점이 자리를 잡고 상승할 때 그때 한번 담아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7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27만 대를 또 이탈하게 되면은 또 하방 쪽으로 계속적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본다면요, 좀 월봉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월봉 쪽에서 조금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을 봐도 지금 주가는 이미 좀 하락 쪽으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만 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27만 원 자리를 갖다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은 한 올 연말까지는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27만 자리 이탈 안 하면 일단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입니다. 한 40만 원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DK락입니다. DK락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600원이 매수 단가시고 15%를 들고 계신데요. 향후의 전망 알고 싶다고 7009번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예, DK락은 뭐 상당히 지금 요즘에 수급 자체가 뭐 좋네요. 뭐 실적도 괜찮고요. 뭐 피팅 업체이기 때문에 뭐 전방 산업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뭐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보면은 DK락의 어떤 수요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랜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일단은 호조로 인해서 DK락은 요즘 피딩 업체들이 전부 다들 좀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DK락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보면은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상당히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을 금요일 날 강하게 돌파 시도를 했다고 꼬리를 달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셨다 그러면은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옆으로 형보 내지 좀 더 형보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추세가 돌린 걸로 보고요. 13,000원 목표가로 좀 더 가져가자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는요, 또 간만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시청자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뭐 다른 일 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그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TS 반도체. STS 반도체 들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비중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6천, 어제 종가로 샀는데. 어제 하한가 나왔었죠? 네, 하한가로 샀어요. 그러셨어요? 하한가 샀는데 오늘 또 떨어지고. 어제 그러니까 종가가 6,980원이었네요. 네네. 예,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30% 정도 됩니다. 30%요? 네. 예, 하한가 가는 종목을 샀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항상 그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예. 좀 낮은 가격에서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한가로 샀는데 뭐 때문에 하한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모르고 그냥 주가가 너무 많이 네, 빠지는데 지금 가격은 싸다 이러고 들어가신 거네요. 네, 뭔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빠질 종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랬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잠깐 좀 찾아보기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있잖아요. BW 발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주가가 빠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오늘 한 추가적으로 1% 정도 더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오늘 1% 정도 조정을 받아서요. 뭐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STX 반도체는 뭐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네, 단기로. 예, 단기 수익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반등 나오면 바로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 투자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습니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근데 좀 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돈을 벌고 계신가요? 못 벌고 있습니다. 못 벌고 계세요? 네. 예,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런가 모르겠네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공부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하세요? 공부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돈 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공부해야겠어요. 예, 우리 센 투자 플러스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공부도 많이 안 하시는데 답답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STX 반도체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좀 풀어드릴게요. 네. 들어보시고요. 예, 저희 센 투자 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돈 벌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모험적인 답변을 제가 드렸나요? 네, 고맙습니다. 상담 바로 해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정택 전문가님. 네, 먼저 정량한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네, 예. 먼저 떨어지니까 싸니까 주식을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하신 건가요? 주식이 떨어질 때는 특히 하한가 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한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그 BW 반액 한 700억 정도로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지난주죠, 그죠? 공시를 내면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장 끝나고 난 뒤에 공시를 하니까 일요일, 토일 쉬고 월요일 하한가 밀렸거든요. 이런 어떤 악재가 나오면은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서 사실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 행사 가격이 주당 한 8,440원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사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격대가 좀 밀렸다가 좀 올라왔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때는 물론 뭐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럴 때 뭐 갑자기 떨어질 때 그럴 때 밑에 잡아가서 밑꼬리 잡아가지고 위에서 파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어떤 그런 외에 어떤 종목이 이 종목만 떨어질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하고 기관계 일부에서는 조금 담았습니다. 담았기 때문에 회사가 나쁘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단기로 반드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7,400원 정도에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단기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단기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한다면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시고요.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한 6,5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생각하시는 단기로 들어가셨으니까 이런 어떤 짧은 매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는 괜찮지만은 앞으로의 주가 방향 그리고 BW 발행에 대한 하한가 대한 의미 그리고 종목이 하한가가 하면 그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6,500원 정도 이탈하면 여기서는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단기로 또 한 7,400원에서 7,500원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일부 좀 수익 실현하자 아니면은 다 수익 실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한가 가는 종목은 안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량환 전문가님이 명쾌한 설명이셨습니다. STS 반도체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광명전기 보겠습니다. 광명전기를 3,200원에 비중은 20%십니다. 언제 매수가가 올지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매도가 알려달라고 인천에서 문의를 하셨네요. 봐드리겠습니다. 예, 광명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뭐 남북 경협주로 일단은 분류가 되면서 뭐 거기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광명전기는 뭐 세력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번에 2월 달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3월 달부터 급락을 이어갔고요. 현재 보면은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따른 뭐 남북 경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아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일단은 모든 지표는 뭐 지금 현재 뭐 저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오늘 같은 날 사실 보면은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뚜렷한 수급 주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좀 올라온다면은
현재 3,500원대가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3,500원에 1차적으로 올라온다면 3,400원이 되겠네요. 예, 3,400원에 매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하면서 하한가 맞았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2,500원인데 2,500원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일단 빠져나오시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3,4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풍력주 중에서 태용 볼 텐데요. 수고 많으시다고 문자에 남겨주셨고요. 태용을 사신 가격대가 31,000원대시네요. 31,65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이 35%로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요. 오늘 저점도 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9463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히 풍력 관련주들이 거의 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매기가 좀 붙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많이 작죠.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얼마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전저점을 깨서 또 대바닥이라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5,000원대까지도 되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밀려버리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단기 이제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28,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8,000원까지에서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할 것인가는 그때 어떤 주식시장 흐름이나 아니면은 풍력 관련 어떤 뭐 이슈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반등이 세게 나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량이 없으면서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31,650원 사셨는데 25,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시고 하방적으로 목표가는요 31,000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 목표가는 28,000원에서 한 3만원 정도로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예, 반등이 나온다면 한 28,000원까지 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태용 28,000원 갔을 때 일단은 다시 조금 분량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아,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요. 대구는 네.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을 것 같은데. 완전 초여름보다 더 더워요. 그러셨어요? 서울은 네. 낮에 28도까지 갔다던데 대구는 더 높이 올라갔겠어요. 한 30도 정도 갔는 것 같아요. 대구에는 반팔 입고 다니셨던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더울 때는 주로 어떻게 좀 더위를 이기시나요? 더울 때는요, 예.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예, 전혀 더운 게 없어요. 누워서 쉬는 게 최고죠. 네, 네. 예. 누워서 쉬고 싶은데 좀 마음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장이 좀 요새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아갖고 예. 걱정이네요. 걱정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그렇게 속을 좀 썩이시나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네네. 예, 현대제철 오늘 딱 10만 원의 종가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얼마에 사셨습니까? 13만 500원이요. 13만 500원이요. 네네. 비중은요? 비중이 한 20%입니다. 20% 되시고요. 네네.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게 매수가까지 갈련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3만 원대 사셨으면 작년도에 사셨군요. 네네, 한 예. 1년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 들고 계시네요. 네. 현대제철이 이렇게 많이 좀 빠졌을 때는 분명히 또 다른 전문가한테도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 그 정도 가격에 간다고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를 안 해갖고 예. 네, 너무 걱정이 많아요. 시청자님께서 사신 13만 원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주셨나요? 네네. 예. 그러세요. 뭐 기다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여유 자금이십니까? 예. 예, 그러세요. 그래도 네. 급하게 쓸 돈은 아니라고 하셨고 현대제철 뭐 우량한 회사니까요. 네. 경기가 좀 좋아지면 철강 수요도 늘어나고 현대제철의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예, 잘 들어보시고요. 이제 네. 곧 여름이 막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유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풀어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현대제철 사실 요 근래 중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좀 기대가 돼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자꾸 중국에서 그 긴축 완화에 대한 그 부분이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제철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동안 제철주가 못 갔던 이유가 사실 그 원료값 있죠.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그 비싼 원료를 쓰다 보니까 원가는 올라가고 중국에서의 어떤 제철 수요는 철강 수요는 줄어들고 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긴축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도 현재 보면은 중국에서는 뭐 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중국 수요가 상당히 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철강주의 어떤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지금 현재 보면은 긴축 완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고요. 현재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비싼 원료 부분이 현문대 투입이 끝나고 이제 싼 원료가 투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문에 원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설사 이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원가 경쟁력도 상당히 뛰어난 회사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바로 현대 하이스코라든가 현대 차로 이어지는 어떤 수직 계열을 이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수요도 탄탄한 수요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져가시고요. 충분히 바닥을 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11만 5천 원 언저리가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11만 5천 원 언저리 오면은 일단은 팔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라고 한다면 자동차주겠죠. 이번 주에 이제 자동차주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현대차 2%, 현대모비스는 4%나 급등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봐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28만 6천 원이시고요. 15%가 있으십니다.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081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4% 올라서 수익권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연 3주째 현대모비스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한 27만 원 정도 이탈하면 비중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좀 저점을 잡았고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를 좀 웃돌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1만 원대 제가 지난번에 한 31만 원대를 보자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항상 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치도 항상 변하고 조금 어떤 상해를 좀 잡아서 31만 5천 원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 돌파하면은 한 3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30만 원대 돌파해서 좀 강하게 돌파해서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물량 단기이자 이익 실현이겠죠. 물론 나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한 29만 5천 원대까지 되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한 33만 원 좀 잡아보자. 지난번처럼 27만 원 정도 이탈하면 여기서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봤고요. 오늘 NC소프트 문의하신 분 두 분이나 계신데요. 두 분의 매수가가 비슷하니까 함께 좀 봐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30만 원에 비중 50%라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7850님께서 보내셨고요. 다른 한 분의 매수가가 30만 3,500원이시고 이분께서는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신작 기대 모멘텀은 지나간 건지 조금 더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봐드립니다. 예, 신작 모멘텀이 뭐 지금 줄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NC소프트는 뭐 리니지로 유명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작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출시가 벌써 돼야 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주가가 그동안 신작 모멘텀에 의해서 갔다가 신작이 출시가 안 된 바람에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작 모멘텀이 줄었다 그게 아니라 신작이 예정대로 안 나오는 바람에 한마디로 신작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빠지고 다시 새롭게 신작 기대감이 요즘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일차 반등 이후에 지금 조정인데 뭐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지금 30만 원 약간 하회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장이 안 좋고 또 수급 자체가 뭐 세계 시장과 맞물려서 빠진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NC소프트는 기본적으로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신작이 블레드 앤 소울인가요? 그 부분이 곧 출시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보면은 아래꼬리 달고 나서 60일을 다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달리 대응보다는 반등을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라온다면은 직전에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32만 원 이상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두 분 모두 32만 원 선까지 왔을 때 차익 실현하시고요. 좀 더 들고 가실 분들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NC소프트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얼마에 몇 % 사셨어요? 95,000원에 비중은 20%요. 95,000원에 20%요? 예, 예. 오늘 종가가 104,000원대니까 오랜만에 수익을 좀 보고 계신 분께서 전화 연결을 하셨군요.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종목을 참 잘 잡으셨어요. 예,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한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유, 좀 앞으로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요? 손절은 아니고 궁금해서요. 차익 실현이겠죠? 예. 원래 이 종목 사셨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 보려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저는 한 11만 한 5,000원 목표가로 보고서 들어갔는데 예. 그게 가능한지요? 11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아니, 예. 예. 11만 한 5,000원까지 난 목표로 했는데 그 전까지마다 가능한지요? 예, 목표가를 적절한 가격선에서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시다는 얘기신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풀어드릴게요. 삼성전기는 정량환 전문가님이 봐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진짜 갤럭시 노트 뭐 지금 이제 한참 잘 나오고 있죠. 곧 갤럭시 S3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조금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1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11만 원 정도 선을 1차적인 어떤 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1만 원대를 돌파한다면은 뭐 11만 5천 원,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확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번에 뚫으면은 일단은 이익 실현하시고 천천히 올라간다면은 또 11만 5천 원, 뭐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갤럭시 S3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출시를 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시 이전에 파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대에서 한 뭐 조금 높게 잡으면 12만 원대까지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1만 원대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뭐 손절가는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빠져나가시는 구간은 한 10만 원대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만 원대를 단기적으로 이탈한다면은 밑으로 하방 쪽으로 한 번 더 되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10만 원대를 이탈하면은 바로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수익실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하고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께서는 삼성전기 목표가를 11만 원 보고 계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SK컴즈 보겠습니다. 15,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 손실폭이 꽤 크세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예, 봐드릴게요. 예, SK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회사 매각 손실도 발생을 했고요. 보면은 전년도 일단은 영업 손실이 났고 뭐 이런 부분이 일단 주가에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K컴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특이한 점이 있죠. 앞전에도 지금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반등 이후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9,000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변곡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5,000원에서 사실 보면은 현재 손절하기에는 일단 시기적으로 놓쳤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종목은
제가 볼 때 우리 인터넷 검색업체에서 지금 3위 업체인데 뭐 SNS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사업도 전개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수익성 있는 사업도 아마 나올 거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절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굳이 손절보다는 좀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 시공테크 볼 텐데요. 시공테크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시공테크를 7,727원에 사셨고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내리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시다네요. 하나하나 77님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갑자기 뭐 오늘 7%대, 그 뭐 8%대가 빠졌는데 이런 경우는 여지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가격대죠. 6,500원대 정도, 6,600원대 정도 다시 한번 이탈하면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가를 일단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방 쪽으로 흐르면 하방 쪽으로 6,0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6,500원대, 6,600원대 여기까지 잘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면 한 8,000원 정도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문의하신 분이 꽤 많으신데요. 고려아연 39만 6천 원에 매수하신 분이 먼저 보내셨으니까요. 이분을 기준으로 좀 봐드립니다. 39만 6천 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다른 분께서는 40만 60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고려아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고려아연은 사실 보면은 금값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또 원자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 근래 지금 보면은 금값이 좀 하락을 하면서 고려아연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보면은 원자재 가격은 또 경기 회복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저점을 계속 경신을 못하고 빠지는 걸로 봐서는 아직 추세적으로 좀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2011년도 고점과 4월달이죠. 고점, 그 다음에 8월달의 고점을 이번 고점이 3월달 고점이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고점, 변곡점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전고점 돌파가 됐을 때 또 보는 것도 유리합니다만 지금은 보유하신 분께서는 이 앞전에 여러 번 지지를 받은 자리가 36만 원입니다. 그래서 36만 원을 일단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36만 원이 깨지질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44만 원 언저리가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매도를 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센플러스 정태식 전문위원, 서울경제TV 정량환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경제TV 센플러스에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전문위원께서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4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진행이 되고 참가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